네, 안녕하십니까. 주광훈 선생님입니다. 아유, 오래 기다리셨죠? 자, 이제 14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네, 25번까지 한번 이쁘게 달려볼게요.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넌 뭐니? 라고 물어보니, 어떤 세포의 식물 세포에 대한 구조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세포, 셀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핵은 유전, 정보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죠. 자,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무엇을 하는 거죠? 세포 호흡을 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엽록체요. 자, 엽록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죠? 광합성이 이루어지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쁘게 정리해 주시면 이것들이 세포 속에 있는 소기관으로서요. 그렇죠. 소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한다. 그럼 뭐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미토콘드리아 되는 거 다 몇 번? 3번 잡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세포막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죠? 안과 밖에 확산을 통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죠. 인지질과 단백질에서요. 되셨죠?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15번 한번 또 이쁘게 가볼게요. 15번에 해당되는 건 정상세포와 암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정상세포라고 하는 친구는요, 정상적인 셀은 한 6회에서 8회 정도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요, 뭐가 돼요? 네, 죽음을 맞이해요. 다이스가 돼요. 그런데 암세포라고 하는 친구는요, 뭐가 되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암세포가 있다면 이 친구는 무한정, 무한히 계속 뭐가 되죠? 새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암세포는 정상세포랑 다르게 뭐라고 하죠? 분열이 뭐하다? 영구적이다. 그래서 영구분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친구는 정상세포가 있다면 이 정상세포가 가져야 될 에너지들을 이 암세포가 다 뺏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세포는 먹을 게 없어서 죽겠네요. 아이 아프겠다. 되셨죠? 자, 그래서 암세포예요. 세포에 해당되는 거 정상세포에 뭐에 해당되는 거죠? 핵하고 핵은 염색체가 많고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 핵이 없다? 아니요. 됐죠? 세포가 스스로 소멸한다? 아니요. 죽지 않는다니까요. 다른 부위로 전이 되지. 아이고 얘 이렇게 뜯어나가지고 얘가 또 막 랄랄랄랄라 움직여요. 전이도 잘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틀렸네요. 세포가 계속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형성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 몇 번이요? 4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해당되는 건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건 뭐냐?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겁니다. 되셨죠? 야, 이거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항생제가 되는 거예요. 항생제.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최초의 합성 의약품.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의 합성의약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죠? 아스피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되는 건 합성의약품이고 아스피린 일반적으로 진통 해열 작용이 있는 거죠. 여기는요 진통
해열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라고 하는 거는 누구요?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되셨죠? 세균을 죽이는 거고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들어갔을 때 항생제다라는 부분 잡을 수가 있겠죠. 소화제는 소화가 잘 시키는 거니까 소화제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죠? 우리 소화 효소에 해당되는 성분이요. 소화 효소에 있으니까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 있는 게 소화제고요. 신경 안정제, 릴렉스 해주는 거죠. 되셨죠? 신경에서 좀 뭐랄까 몸이 오예라고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해서 막 먹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촉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잠이 안 오게끔 해주는 거라면 반대적인 부분이 신경 안전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항생제라고 해서 2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7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17번 문제는 뭘까요? 라고 딱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는 거야. 유전자를 삽입해? 이게 뭐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육종 이런 것들이 아닌데 막 나누고 막 접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유전자를 끄집어 왔다가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거네? 와, 이게 뭐죠? 그렇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뭐가 일어나죠? 당뇨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 몸속에 인슐린을 룰룰룰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고장났으니까 당뇨병이지. 자, 그래서 여하튼 그러면 내가 안 되겠다. 너희를 갖고 와. 너의 인슐린을 내가 먹겠어. 그럼 내가 인슐린을 내가 먹었다면 여기 인슐린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요. 종 간에 부작용이 없어요. 됐죠? 종의 특이성이 없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가 뺐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뺏어서 먹으면 나는 당뇨병이 나왔지. 우와. 근데 저 친구는 당뇨병이 걸릴 거 아니야. 이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돼지 새끼요. 되시죠? 돼지 새끼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이 사람의 인슐린에 해당되는 뭐에 해당되는 유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뭐죠? 잘라요. 되셨죠? 잘라서 인간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자른 부분을 합쳐요. 그래서 이걸 배양시켜서 몸속에서 룰룰룰룰룰 크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많게 만들면 결국은 인슐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게 돼서 당뇨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돼지 새끼에서 사람 쪽으로 갖고 와 보는 거예요. 되셨죠?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뭐 다른 종에 해당되는 벽을 허물어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우리는 뭐라고요? GMO 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종 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식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GMO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전자 재교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세포 융합, 질소 고정, 체세포 복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맞죠. 질소 고정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질소를 뭐가 돼? 식물들이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뭐가 되죠?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는 질소 고정하세요 라는 거고요. 체세포 복제는 룰루 복제시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몇 번이죠? 네, 유전자 재조합 기술 GMO 되셨죠? 3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뭘까요? 라고 이렇게 쫙 봤더니 요거는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네요. 자, 단백질 합성 과정은 DNA가 있어요.
DNA가 복제 이렇게. 그래서 DNA 복제가 있고요. 이 DNA 복제된 거를 누구한테요? RNA한테 전달시켜 주죠. 그러면 아미노산이 지정되지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시켜줘 전사.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한다? 번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DNA가 이렇게 뭐가 되죠? 이중 나선 구조로 복제가 되면서 여기에 했던 유전 정보를 단일 가닥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전사고요. 그러면 여기에 3종 세트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유전자 3종 세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트리플렛 코드라고 그러고요. 이 트리플렛 코드에 의해서 카피가 떠졌어요. 되셨죠? 요게 누구 거죠? DNA 거고요. 얘는 뭐가 돼? RNA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트리플렛 코드가 그대로 전사가 되게 되면 뭐가 지정된다라고 했죠? 코돈이 지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코톤이 뭐니? 코돈이지. 그래서 코돈이 지정되고요. 트리플렛 코드가 RNA가 되면 코돈이 되는 거고, 그거를 표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이 룰루룰루룰루 연결되는 하나의 거대한 단백질이 되는 거죠. 3차 구조를 통해서 입체적 모양을 나타내는 거 단백질. 자, 그러면 가에서 전사 번역. 그러면 가가 누구죠? DNA고요. 나가 RNA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나가 없네요. 그냥 가만히 있네요. 됐죠? 그래서 가가 DNA, RNA, 아미노산 번역. 됐죠?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DNA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그림과 같이 소규모의 인공 지진을 일으켜라는 거잖아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소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네요. 근데 이 지진을 누가 만들었다요?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매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야 돼요. 됐죠? 자, 매질이 존재합니다. 매질이 존재합니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탄성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매질이 있으면 탄성파라는 거군요. 그러면 탄성파와 누구로 나눠진다? 매질이 없는 애로 나눠지겠네요. 자, 매질이 없는 애들이 누구죠? 그랬더니 비탄성파 그러지 말고요. 됐죠? 전자기파 이런 친구들은 매질이 없네요. 자, 그럼 매질이 없는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거 요런 게 바로 뭐예요? 빛이잖아요. 됐죠?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건 매질이라고 하는 게 뭐죠? 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동을 일으켜요. 그럼 탄성파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땅 속에서 여기가 땅이에요. 됐죠? 자, 땅 속에서 빵 하고 지진이 생깁니다. 그럼 진원이겠죠? 그럼 진원에서 누구요? 흔들림을 일으키는 S파, 흔들림을 일으키는 P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이걸 우리는 무슨 파라고 하죠? 지진파라고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번 폭파를 통해서 지진파를 통해 광물 탐사를 합니다. 라는 거죠. 광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광물이라고 하는 건 지하자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원과 금속, 비금속, 광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석유, 그 다음에 석탄, 가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금속, 광물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엇을 탄성파 탐사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20번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딱 봤더니 20번은 별의 진화 단계입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별의 진화라고 했을 때 이 별의 진화는 어떻게 나눠지더라요?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요. 별의 진화는 두 가지로 나눠져. 뭐에 따라서? 기준은 질량에 따라서. 되셨죠? 그렇게 질량이 누구랑? 태양과 유사한 애들이 있어. 태양과 질량이 유사한 애들의 진화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보다 뭐가 되죠? 4배에서 10배 정도 큰 애들이 있어. 질량이. 됐죠? 왜 4배에서 10배라고 할까요? 어떤 책은 4배, 어떤 책은 10배. 잘 몰라서 그래요. 되셨죠? 이거를 정확하게 몇 배다라고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느 출판사는 4배, 어느 출판사는 10배. 요거 한번 좀 선생님들도 고쳐주셔야 돼요. 통일성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자, anyway 어쨌든 4배에서 8배. 그러면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거고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유사하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별의 진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태양과 유사한 애들은 뭐에 해당되는 거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뭐에 해당되는 거? 주 계열성이 됩니다. 주 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똑같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인은 또 여러 가지 원인인데 선생님 그냥 성운설 입장으로 할게요. 그래서 성운들이 주 계열성이 됩니다. 그럼 주 계열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별이라고 부르더라. 그 별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주 계열성에서부터 누가 수소, 핵 융합이 이루어지더라. 그때 핵 융합이 이루어져서 만드는 걸 헬륨이라고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주 계열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쪽이 적색, 거성 이렇게 돼요. 또 한쪽도 뭐가 되죠? 적색, 거성 또는 울트라 거성, 초거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쪽은요 뭐가 되냐면요 행성상 성운이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백색 외성이 돼요. 요렇게. 그리고 뭐 하냐면 아웃되세요. 되셨죠? 또 하나는요 적색 초고성 됐다가 하면서 하면서 봄 됐나요? 폭발이 이루어져요. 폭발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초신성이라고 해요. 되셨죠? 자, 초신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돼요? 네, 중성자별 블랙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핵심은 초신성이 됐을 때 두 가지요. 누구보다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방사성 무슨 원소? 동위 원소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아이고야. 되셨죠?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됐죠? 그리고 이쪽 계는 왠지 간단한 것 같으니까 태양과 유사. 이쪽이 태양보다 몇 배? 4배에서 10배 이상 큰 애들에 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볼게요. 중력 수축을 해서 중심부에서 뭐가죠? 폭발이 돼. bomb. 됐죠? 그 다음에 그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가 돼요? 초신성의 폭발이네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랬더니 또 옆에 뭐가 원시성은 뭡니까? 원시성. 무슨 성 이름입니까? 뭐 만리장성, 고려성, 원시성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성이라고 하는 건 아직 주 계열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시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력 수축은 이루어지는데 수소핵 융합이 이루어지면 최대한 안에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야 되는데 1000만 켈빈에 도달하지 않는 애들,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표현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21번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딱 가보겠습니다. 그래프에 해당되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죠? 허블의 법칙이네요. 허블의
법칙. 어떻게 넌 금방 보고 알아 선생님 대단해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가 나왔어요? 네, 후퇴 속도가 나왔고요. 여기는 R이 나왔잖아요. 허블은 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속이 헐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돼? 허블의 법칙. 허블은 속이 헐어. 죄송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후퇴 속도고 여기가 외부로부터의 거리고 H가 바로 뭐냐면 상수예요. 허블 상수.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이루어졌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허블 상수고요. 허블 상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 또 우주의 크기, 사이즈 얘를 통해서 우주의 나이 H분의 1, 그 다음에 우주의 크기 얼마라고요? H분의 1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허블 상수라고 하는 친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느낌 되셨습니까? 이걸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상수가 일정에 플러스 마이너스 71 플러스 마이너스 4km per 메가파 아우 힘들다. 됐죠? 그러니까 일정하다면 V하고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비례하네요. R은 뭐냐면 외부 은하일수록 그러니까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 다시 한번요. 먼 은하일수록 뭐에 해당되는 거요? 후퇴 속도가 더 크다. 이런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뭐에 해당되는 먼 은하일수록 그러니까 적색 편이량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크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적색 편이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먼 은하라는 뜻이죠. 요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거리가 누가 멀죠? B가 더 멀죠. 그럼 후퇴 속도는 누가 더 빠른가요? B가 더 빠르겠죠. 되셨죠?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안 된다니까요. 되셨죠? 니은 볼게요. 지구와의 거리는 B가 더 멀잖아. 됐죠? 그리고 결론은 뭐죠? 먼 은하일수록 되셨죠? 외분화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더라라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디귿 잡아주시니까 2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몇 번이요? 22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끝이 거의 다 보입니다. 22번.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달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자, 달에 해당되는 모습, 달에 해당되는 거, 달의 위상 이거 보인 거죠. 달의 위상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또 선생님하고 같이 잡아볼게요. 달의 위상이니까 달이니까 여기가 누구죠? 지구예요. 자,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 세일러문.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세일러문이 빼글 도면서 뭐가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인다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서 요렇게 빼글 반시계 방향으로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뭐 한다요? 우리로 얘는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하루에 20.3도시로 자전하는 것처럼 공전도 20.3일이 걸려요. 되셨나요? 자, 어찌됐든 저쪽에서 적이 침공해요. 적이 침공하는데 누가요? 세일러문이 막아주네요. 그 적이 누굴까요? sunlight, 햇빛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치가 바로 뭐가 돼? 사계 위치예요. 자, 여기는요. 자상이 뭘까요? 왼쪽 손톱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왼쪽 손톱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나요? 이렇게 보인다고요. 자, 요걸 우리는 상현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망했어. 망하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이라고 해요. 됐죠? 여기는 뭐죠? 우하. 그래서 오른손톱하고 비슷한 요렇게 하얀 달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계 위치 있을 때 달이 태양을 가리네요. 그래서 얘가 일식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지구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여기가 월식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또 참고적으로 얘가 1일 음력, 얘가 며칠 7일, 얘가 15일, 얘가 22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죠? 네, 다음 월식에 대한 위치를 골라라. 그렇으니까 월식이니까 사기 위치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월식이죠. 일식이고 월식이니까 망의 위치에 대한 거죠. 망의 위치니까 D를 골라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23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2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림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입니다. 아이구야, 요거 뭐 물어봤다고요? 대기 큰 순환 이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요게 또 포인트죠. 그러면 뭐가 되죠? 저위도에 뭐 하는 에너지요? 남는 에너지요. 왜 저위도가 남죠? 네, 저위도에 해당되는 건 태양에 가까우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되셨죠? 근데 방출되는 지구의 에너지량은 일정이에요. 극지방이나 적도지방이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면 극지방에서는 고위도 지방에서는 에너지가 남을까요? 부족할까요?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네, 그러면 에너지가 균형을 잡히지 않게 불균형하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런 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수송이 이루어집니다. 그 수송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 대기와 그 다음에 해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죠. 대기와 해수. 그때 이 대기가 대기 대순환인 거죠. 대기 대순환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의 부족한 에너지 쪽으로 수송을 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위도 간 에너지의 불균등을 해소시켜 주시는 거지요. 되셨죠? 그렇군요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북반구죠. 30도, 60도, 곰새끼 콜라 되셨죠? 그래서 60도 됐나요? 30도, 0도, 적도라고 하죠. 자, 여기에 무슨 바람이 부냐면 무역풍이 불어요. 자, 여기서는요 편서풍이 불고요. 여기는요 극동풍이 불어요. 되셨죠? 그러면 얘들은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내려오고 되셨나요? 올라가고 일부는 이렇게 오고 일부는 위로 올라가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요렇게 이루어져요. 됐나요? 그러면 세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네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헤들리 순환, 얘를 패럴 순환, 얘를 국순환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약에 if 이 세 가지 세포 헤들리 순환, 패럴 순환, 극순환이 이러는데 자전이 없으면 얘들은 이렇게 한 번만 움직인대요.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직접순환. 얘도 직접순환이고 얘는 간접순환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 때문에 세 가지의 순환세포가 생기는 거네요. if 뭐가 없다면 자전이 없었다면 순환세포는 하나가 돼 있을 텐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순환세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죠? 지구의 자전 때문이에요. 그걸 대기 대순환이요. 그러면 큰일 나요. 되셨죠? 자, 그러면 A는 적도 부근에 부는 바람이다. A가 여기네요. A는 뭐죠? 극동풍이라 고위도라서 틀렸네요. 편서풍 우리나라지요. 그래서 황사현상하고 연결되는 거 맞죠? C는 극지방에서 부는 무슨 소리예요? 무역풍이에요. 적도풍에서 부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번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2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번은 대기권의 기체 분포네요. 되셨죠? 그러면 대기권은요, 누구죠? 대기권은 질산아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몇 킬로미터까지 1000km까지 지구를 지키는 아이가 바로 질산아이예요. 독수리 오형제인 줄 아셨죠? 죄송해요. 독수리인 줄 모르시군요. 죄송합니다. 어벤져스인 줄 아셨죠? 어벤져스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 몇 프로? 78%. 그러면 산소가 약 21% 정도 되니까 A는 산소가 돼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2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이요.
A에서 D까지 몇 가지 행성이 있습니다. A, D 중 지구의 행성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뭐에 따라서 물리량으로 누구를요? 태양계를 구분한대요. 되셨나요? 자, 물리량으로 태양계 구분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요? 네, 지구형 행성과 그 다음에 vs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합니다. 됐나요? 지구형 행성은 밀크, 우유를 마셔야 돼요. 우유. 밀크, 우유, 좋아, 우유.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자전 주기가 길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 암석질로 되어 있고요. 고리가 뭐가 돼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반지름과 그 다음에 뭐에 해당되는 거요? 질량이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뭐 평평도가 작아요. 그건 너무 어렵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들은 무거운 무슨 성분이요? 대기 성분이요. 자, 그러면 목성형은요, 이와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밀도 작고요. 자전주기 짧고요. 가벼운 가스층으로 되어 있고요. 대기 성분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어 있어요? 아, 고리가 있어요. 반지름과 질량이 좀 커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25번에 해당되는 거. A, 밀도가 크네요. 네. 그 다음에 B는요? 뭐 좀 1.3, C는 0.7, D는 1.6. 그런데 대기 성분 보니까요. 대기 성분이니까 B, C, D는 수소, 헬륨, 가벼운 대기 성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지구에서의 탈출 속도 때문에 그래요. 됐죠? 지구의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대기 운동 속도가 크면 튕겨나가거든요. 그러면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대기 운동 속도가 크려면 온도가 높아야 하거나 아니면요 분자량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작아야 되니까 지구형 행성에서는 분자량이 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가 있는 A가 지구형 행성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B, C, D는 밀도는 조금 애매한데 대기 성분이 수소, 헬륨이라 가벼운 대기 성분들이구나 라는 걸로 끄집어낼 수 있어서 요것들은 지구형 행성이 아니구나 라고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와우! 정말 긴 시간 동안 선생님 수업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